제가 키워드 뭐 했죠? 디테일. 지금 디테일, 오버래핑 오버래핑 센터백 센터백,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가지가 좀 하나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한 단어로 하면 어그레션. 어그레션. 어그레션이라는 거는 투쟁, 전투, 싸움, 공격성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조금 증가하는 걸 보여주는 클럽들의 숫자가 분명히 올 시즌에는 좀 약간 늘어났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어그레션을 좀 축구 전술로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아까 이제 후방으로 내려왔을 때 두 줄 쌓았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조널 마킹, 지역 방어가 이제 기본이 되고 거기에 이제 부분적으로 맨 마킹을 이제 병행하는 프레스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팀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이 라인에 있을 때 상대 진영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맨 마킹스러운 프레스에 들어가는 팀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그 가장 대표적인 팀들을 제가 얘기하자면 아까 아탈란타가 이 부류고요. 네. 이 부류이긴 하지만 비엘사 감독의 리즈 유나이티드가 또 이 부류입니다. 비엘사 감독은 예전부터 하이 프레스 할 때는 맨 마킹, 그러니까 집단적인 맨 마킹이에요. 이거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하지만 콜렉티브 맨 마킹을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비엘사 감독은. 리즈가 있고 네. 제가 이제 말을 할 주인공인데 라리가의 헤타페가 있습니다. 헤타페가 어그레션과 이 맨 마킹 하이 프레스의 아주 정점에 있는 올 시즌의 팀이에요. 그런데 이 헤타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장 의원님 말씀대로 맨투맨을 앞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버리면 물론 그것 때문에 올 시즌 헤타페가 성적이 이렇게 좋지만 사실은 이거 진짜 뚫릴 수 있거든요. 상대가 정말 또 잘하는 팀일 경우에. 실제로 아틀란타는 그래서 실점이 많고. 네, 아탈란타는 실점이 많은데 헤타페는 심지어 실점도 별로예요. 적어요. 네, 헤타페가 라리가에서 오히려 그걸 잘 써.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다음으로 실점이 적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헤타페는 지연의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또 이제 어그레션이 또 나오는데 네. 파울이에요, 파울. 헤타페가 지금 라리가에서 아마 파울 개수 보시면 좀 놀랄 텐데 파울이 경기당 평균 20개 가까이 되는 팀은 헤타페밖에 없어요. 라리가 20팀을 통틀어서. 그리고 경고가 라리가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90장이 넘어요. 올 시즌 지금까지. 그래서 사실 헤타페랑 붙는 팀들은 굉장히 짜증내하고 이게 지난 시간에 그 시메오네 대 클롭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챔피언스 리그에 가려서 약간 묻혔는데 헤타페와 아약스가 유로파 리그에서 두 판을 했는데 헤타페가 득점 합계 3대2로 아약스를 꺾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헤타페가 아무리 라리가에서 상위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약스가 지난 시즌에 보여준 게 있고 현재도 갖고 있는 멤버가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조별리그 사실은 아깝게 탈락했고 그런 걸 보면은 야 그래도 아약스가 헤타페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아약스가 두 경기를 통틀어서 헤타페를 상대로 유효 슈팅을 딱 3개인가? 그 정도밖에 못했어요. 물론 2골을 넣긴 했지만 굉장히 아약스로서는 정말 아주 열불나는 경기를 했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아약스 팬들이 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헤타페는 정말 이건 안티풋볼 중에서도 이런 안티풋볼이 없다는 식으로 욕을 많이 했어요. 사실 많이 했고 근데 헤타페는 내려앉아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많이 올라가요. 굉장히 앞으로 많이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지역에서 그냥 맨마킹을 들어가 버리는데 여기서 뚫릴 듯하면 바로 파울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예전에 지금 바르셀로나 감독인 키케 세티엔 감독이 그 베티스 감독할 때 베티스가 사실은 바르셀로나와 아주 오히려 바르셀로나보다 더 바르셀로나스러운 스타일이 베티스인데 그 당시에도 헤타페 보르달라스 감독은 지금 같은 전술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세티엔 감독이 경기 끝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축구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축구가 아닌 다른 종목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 그대로 제가 얘기합니다. 주제가 다시 지난주 주제로 그 주제로 얘기했는데 근데 그게 안티풋볼로? 이제 헤타페가 보여주는 그 어그레션 그리고 하이라인 지역에서의 그 맨마킹 프레스 요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잘하는 팀들이 또 성적을 내고 있는 팀들이 있다. 근데 아탈란타도 사실은 이과예요. 근데 아탈란타는 헤타페만큼 제가 봤을 때는 파울하진 않는다. 절묘한 타이밍에 파울을 하질 못해요. 아탈란타는. 그러다 보니까는 수비수들이 그냥 노출되고 막 수비수들 막 어이없이 넘어지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진짜 허무하게 먹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헤타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약스와 헤타페의 대결은 이게 정말 시메오네 대 클럽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철학과 철학이 충돌하는 일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소문이 안 났죠. 이거 유로파 리그라서. 네. 근데 헤타페가 이겼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연에 대한 문제로 돌아오면 네. 지연을 잘하려면 반칙을 영리하게 잘해야 돼요. 그렇죠. 네, 현대 축구에서는 사실 그게 1번이에요.
그것을 잘 적절히 이용을 해야죠. 현재 제도하에서. 그래서 수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현재 그렇게 강한 압박을 쓰는 뭐 라이프치히도 마찬가지고 네. 라이프치히도 반칙이라서 많거든요.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얼만큼 효율적으로 지연을 해야 그 리스크를 줄이면서 반칙도 적당히 거기에 섞이겠지만 그러지 않은 방법의 시스템을 찾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어떤 시간적인 과정이 또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 그래도 그렇게 하는 팀들이 좋은 성과들을 대부분 내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키워드인가요? 그 키워드 2개 그냥 네 번째, 다섯 번째 한꺼번에 네.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최근에 한 20여일 동안 네 판을 지는 바람에 약간 스타일 구기긴 했지만 어쨌든 리버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 굉장히 훌륭한 팀 아닙니까? 네. 리버풀이 잘했던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좀 많이 졌다고 해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리버풀의 앤디 로버트슨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이 두 선수를 이거는 저는 어디서 보고 온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외국에서 이미 이 칼럼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부르냐면 플레이메이킹 풀백. 플레이메이커는 사실 위치에 구애받는 개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백을 플레이메이커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약간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우리가 옛날부터 뭐 공격 잘하는 풀백은 많았죠. 뭐 카를로스 카프, 뭐 필립 람, 다니 알베스 얼마나 풀백 훌륭한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한테 플레이메이킹 풀백이라고까지는 안 얘기 안 했거든요. 했죠. 그런데 아놀드 선수나 로버트슨 선수는 지금 플레이메이킹 풀백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죠. 이 선수들이 하는 그 스탯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패스 그리고 기대값 골도 있지만은 기대값 패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중앙 미드필더들이 얼마나 또 많은 도움을 얻는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이 두 명은 리버풀에서 거의 플레이메이커들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플레이메이킹 풀백 얘기를 듣는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레스터의 벤치렐 선수와 히카르도 페레이라 선수에게도 약간 플레이메이킹 풀백의 냄새가 나요. 과가 있는 풀백 뭐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겁니다. 아까 이미 나온 얘기인데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 골 스코어링 윙백들이 있어요. 골 스코어링 물론 예전부터 뭐 아까 카를로스 카프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골들을 넣은 또 측면 다니 알베스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선수들이 있지만 어쨌든 하테보어. 예, 지금 하테부르 선수 그리고 고젠스. 로빈 고젠스 선수. 고젠스 선수는 올 시즌 지금 챔피언스 리그와 세리아 도합해서 벌써 8골을 넣었거든요. 예, 지금 뭐 리그가 중단만 안 됐으면 고젠스 선수 두 자릿수 골 넣는 거는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또 발렌시아전에서 멀티골을 잡아냈던 반대편에는 하테부르 선수가 있죠. 체격 조건이나 이런 거 보면 완전히 뭐 센터포워드 같은 선수가 측면에서 이제 오버래핑을 하는데 어찌됐건 골 스코링 윙백들이 또 올 시즌은 좀 빛나고 있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테일 그리고 오버래핑 센터백, 어그레션 앤드 맨 마킹 하이 프레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메이킹 풀백 그리고 골 스코링 윙백 이런 정도가 제가 오늘 던져드리는 키워드인데 근데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큰 그림들 안에 다 들어가요, 이게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근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플레이메이킹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특히 공격 진영에서의 플레이메이킹이라는 개념이 이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3-5-2다. 그러면 또는 3-4-1-2 이렇게 지칭이 될 수도 있는데 1 자리가 10번. 그 10번이 아주 특출난 기량을 가진 센스 있는 그런 선수들이 사실은 대세를 이루던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전방에는 투톱, 진짜 공격수. 네, 이러한 이제 개념이라면 지금은 요즘의 강팀들을 보면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통 10번의 개념이라는 것이 다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뭐 아틀란타도 마찬가지지. 일리치치가 투톱처럼 배치가 뭐 되는 느낌이지만 이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거기 뭐 공미로 파살리치가 들어가던 또 파프 고메스가 파프구메스가 들어가든, 들어가든 파프구메스가 전방 투톱처럼 들어가든 이 세 선수가 누가 투톱이고 누가 원톱이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해져요. 이게 1인지 2-1인지 그게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숫자 노름을 싸움을 하고 있는 게 공격 시에는 윙백, 그러니까 윙백은 사이드 쪽을 보통 터치라인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수비할 때는 좁히지만 공격할 때는 넓혀라. 이제 과거에 아주 고전적인 개념이 지금 이제 윙백으로 통칭되는 그러한 넓힘으로 바뀌어졌다고 좀 보여져요. 그 터치라인 플레이를 하지만 지금은 윙백도
공의 중심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 2선에 있는 3명과 미드필더의 공격 가담을 하는 선수. 그러면은 5에서 6명, 많게는 7명까지도 공격 가담이 되는데, 근데 그 개념도 이제는 서로 공과 가까이 있는 그룹에서 자기가 거기에 관여를 할 경우에는 이 선수가 바로 저 중앙 미드필더처럼 그 배치를 뒤로 나와서 빠질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거의 측면 윙어처럼 빠질 수도 네,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에게는 부분적인 약속과 함께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감독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고 있어요. 계산적이고 패턴화된 플레이를 하는 그러한 스타일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펩 가르디올라 같은 유형은 사실 패턴화된 플레이를 강조하는데요. 이런 플레이는 지금 선수들이 많이 지쳐하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왜? 똑같은 패턴을 계속 주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주문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선 때리지 마,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여서 만들어. 그러다 보면 맨시티에 있는 선수들은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서 시간이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쳐가는 느낌이지만, 그게 바르셀로나 4년 차에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약간 창의성을 많이 만들어주는, 뭐 라이프치히도 마찬가지예요. 쉬크, 은쿵쿠, 티모 베르너 뭐 이런 선수들의 허리에 자비처 같은 공격 능력이 있는 미드필더까지 이제 가세를 했을 경우에 이게 누가 공격수고 누가 윙포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렇게 선수들에게 공의 중심에 따라서 많은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네. 또 그 위치를 부여하고, 그런 자율성을 부여한 팀들은요 오히려 계속 라이브한 그런 생동감이 있어요. 거기서 또 하나 진화하는, 그러한 변이 돼서 진화하는 그런 생동감이 함께 성장하는 생깁니다. 거죠. 네. 네. 왜? 선수들끼리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선수들이 재미도 있고, 거기서부터 또 하나의 가능성을 계속 경기마다 또 찾는 것이고요. 오히려 패턴화된 패턴의 그런 감독들은 조금씩 한계성이 느껴지는 패턴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흐름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올 시즌에는 조금씩 보인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결국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현대 이렇게 축구의 트렌드에 맞춰서 선수들도 다재다능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는 센스를 가지고 있어야지 확실하게 현대 축구에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한 3년 전에 말씀드린 거기서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트랜지션의 페이스, 네. 전환의 속도, 이거는 여전히 빨라져야 중요합니다. 돼요. 지금도 중요합니다. 기본이죠, 기본. 네, 이제는. 그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외 축구 이번 시즌 전술적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월요일에는 더욱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꼭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